5월 2일 팔란티오의 55번째 영상과 56번째 영상이 함께 올라갑니다. 55번째 영상은 5월 11일로 발표한 1분기 실적 발표를 미리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 미국 현지의 분석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 56번째 영상 바로 이어질 텐데요. 변함없는 미즈노의 기술적 분석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노입니다. 팔란티어의 56번째 영상. 56번째 영상은 팔란티어의 차트 분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팔란티어의 이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함께 공부했던 시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2020년도에 이 환상을 벗지 못하면 작년에 계속해서 급등했던 그 나스닥의 환상, 테슬라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성장주들에 대한 그 성장성, 작년에 그렇게 성장했던 거에 도취대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2021년 올해의 주식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해 시작되자마자 2월에 다가왔던 폭락장에서 많은 이들이 털고 주식시장을 떠났던 이유도 결국은 냉정히 말하면 작년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작년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 제가 비유를 드리잖아요. 부동산 같이 하라. 주식 투자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의 미국 주식이 정말 신혼기였다라고 한다면, 연애 초창기 불붙는 해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는 신혼기가 사라지고 현실에 직시하는 시장이 아닌가. 뭐 사람에 따라 신혼이 최수종 하이라 커플은 저렇게 오래도 간다는데, 사실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찌릿찌릿하는 케미의 전기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결혼 생활 2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친구처럼 산다. 친구처럼 산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다가왔던 것이, 작년의 환상을 버리고 올해 주식 투자는 정말 냉정하게 가야겠구나 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왔던 종목이 테슬라와 팔란티어, 특별히 팔란티어였습니다. 팔란티어를 아들과 같은 종목이다라고 수차례 영상에서 얘기하면서 나 또한 팔란티어에 대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한 것들을 잠시 반성을 하면서 자, 이번 영상 5월의 첫 날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보시는 팔란티어의 이 차트는 금요일 날 23불 04로 끝난 팔란티어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팔란이는 5월 11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A부터 A, B, C, D 이렇게. 자, A. 2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2월 16일이 바로 지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16일에 있었는데 차트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개파락을 만들어줬고요. 팔란티어가. 그리고 난 다음부터 금요일까지 자 보시다시피 B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팔란티어는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 상승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최근에 팔란티어를 보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C 보시면 거래량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손바뀜의 현상. 그동안 팔란티어를 사지 않았던 기관들이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미들의 물량 털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미들의 물량 털기. 개미들은 이러한 흐름을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들은 개미보다도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물량 털기였으면 좋겠는데,
자, 팔란티어는 이미 저 45불 최고치를 찍었던 저 때, 저기 첫 번째 데모데이였거든요. 저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박스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쵸? 헤드 앤 숄더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왼쪽에 D라고 적혀있는 1차 박스권 때 보면, 저 때도 팔란티어는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S&P 500 지수에 편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자, 2라고 제가 적어놨죠. 2차 박스권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1차 박스권 때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박스권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이 같은지 아시겠죠? 박스권을 갖췄다라는 사실은 같고요. 다른 거는 저 때에 비해서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도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짚으셔야 되고요.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RSI지 않습니까? 밑에 G라고 써있는 RSI를 보면 결국은 2차 박스권에 갇힌 뒤로 팔란티어는 RSI 자체도 뭐 30과 70은커녕 거의 45에서 뭐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견디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제가 H, 지나고 나면 명확해지는 이때의 급등 이유,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45불로 팔란티어가 급상승하기 전에 CD 보고서는 항상 팔란티어하고 원수죠. 그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CD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의 목표, 그 당시에 주가를 10불로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10불, 12불. 그리고 난 다음에 팔란티어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자, 이제 지나고 나면 저 때 왜 급등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데모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레딧 종목, 레딧들의 힘이 컸습니다. 레딧들이 여전히 뭐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공매도 타겟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레딧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오르고 난 다음에 흐르고 다시금 살짝 올랐던 것은 IBM과의 계약이었습니다. 자, I라고 쓴 것. 자, 여러분, 지금 요까지가 이제 제가 분석해드린 이제 실적 차트 분석의 모습인데,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참 많이 암울하죠. 그쵸? 과연 갈 수 있을까? 지금 팔란티어 실적 발표를 딱 일주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일주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아침 8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팔란티어는 단기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니고요. 팔란티어를 선택하는 주주들 가운데 사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첫 번째 투자 조건으로 망하지 않는 기업을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코카콜라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애플이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기 때문에 빵 주식이 된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팔란티어만큼 튼튼한 회사는 없죠. 두 번째가 저는 성장성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팔란티어를 사서 정말 1년, 2년, 3년 정도만 묻어둔다 하더라도 팔란티어가 얼마나 큰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팔란티어의 일비희비하는 모습이 큰 걱정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알렉스 카프도 우리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타 치려거든, 단기적으로 투자하려거든 우리 말고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팔란티어의 모습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인내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의 기대와는 항상 다른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줬던 팔란이기에 이번 한 주간의 모습 응원하면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팔란티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기사들, 새로운 소식들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라니맘닷컴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새로운 닷동방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팔란티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놀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팔란티어 본사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하얀색 물병입니다.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상품들도 참 잘 만드네요. 일단 모자 같은 경우는요, 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색 팔란티어
팔란티어 로고가 수가 나져 있습니다. 수로 나져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끈 조절이 돼서 대중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가 수로 나져 있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좋은 천으로 빨아 쓰는 마스크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병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냉온, 냉장도 아주 잘 되는 팔란티어 물병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고 계신데 팔란티어 주주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좋은 주식에 대한 자료와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